자, 이제 146페이지 광역도시계획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거 하나 이제 그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넓게 보고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기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기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란 아까 제가 간단하게 광역자가 나오면은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요 의라는 게 나와요. 이 의가 우리나라 말로는 뜻이에요. 뜻. 광역도시계획의 뜻.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왔는데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광역계획권의 계획권의 막연히 장기예요.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으로 한다. 요 한 줄이 시험에는 아주 많이 나왔는데요. 이걸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예. 아까 제가 전국의 광역도시계획이 13개 수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도시 숫자가 제일 작은 게 광양권이라고 있어요.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는데 전라남도 요 광양하고 여수하고 순천 3개 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광양, 여수, 순천. 그래서 요 광양, 여수, 순천이 있을 때 상식적으로요. 요 3개 중에서 어디가 공업이 발전했습니까? 예, 광양하고 여수 일단 공업 발전했죠. 그러면 주거 기능은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순천이겠지. 그래서 광양하고 여수는 공업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고요. 순천은 주거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광양이나 여수로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일자리가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좀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고 싶은 사람은 순천으로 오면 돼. 이렇게요. 그러면 광양, 여수, 순천은 서로 여긴 또 여수는 또 관광 기능까지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여수가요. 관광 기능. 그래서 여수는 또 관광 기능까지도 있어요. 여기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서로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도시를 하나로 묶잖아요. 이 묶은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광역계획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을 하나로 묶은 것을 광역계획권 그래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 광역계획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요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요.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은 주거기능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광양은 공업기능, 여수는 공업기능과 관광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저기 여수에 놀러 갔습니다. KTX 타고. 여수 엑스포 무슨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갔는데 도시가 너무 깨끗해 여수가요. 깨끗하고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어떤 분이 여수에 가면 무한리필 돌게장집이 있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아점을 먹으려고 한 11시쯤 갔거든요. 그래서 11시쯤 가니까 뭐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데 11시 한 20분쯤 되니까 골목에 줄이 쫙 서는 거야. 야, 20분 늦게 왔으면 못 먹을 뻔했은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1인당 6,000원이었어요. 무한리필. 자, 한번 검색하면 나올 거야. 거기 꼭 가보십시오. 강추. 예, 강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되게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바가지 요금이 있어 그래야 될 텐데 여기가 여수가 관광 기능을 참 잘 해놨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도 가격이 비싸지 않게 한 거예요. 바가지 요금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잘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여기 여수가 그 엑스포를 갖다 거치면서 관광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수하면 예전에는 그 공업 기능만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관광 기능까지가 더 추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양, 여수, 순천 세 개의 시를 딱 묶어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 놨다고요. 그럼 이 묶은 데를 갖다 광역 계획권. 그래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왔죠. 예. 의의가 바로 뜻이다 이거죠. 법적 지위를 한번 보면은요. 법적 지위. 국가계획과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상식이지 그냥 상식. 예.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하게?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뻔한 거. 가로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요.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전용 차선을 타고 강남역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요. 인천의 계양구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저 전화하다가 그러면 좀 있다가 우리 강남에서 봅시다 그랬어요. 전화 끊고. 나는 옥수동에서 출발했어. 네, 서울 옥수동에서 출발했어요. 우리 옥수동은요. 동호대교만 넘으면은 바로 압구정동이거든. 그래서 딱 넘으면 바로야. 그래서 내 방에서 동호대교가 보여요. 강남이. 내 방에서 옷 갈아입으면서 그래 넘으면 되겠다 싶은데 이상해. 동호대교가 막히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 정도는 한번 하고 나갔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압구정로 지나갈 때, 강남역까지 갈 때. 이분이 저보다 먼저 왔어요. 아니 세상에 전용 차선을 타고 달리니까 저보다 먼저 온 거예요. 예. 저보다 한 1, 2분 더 먼저 왔더라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 서울 시민인 나의 이 불만 있죠. 예? 내가 세금을 엄청나게 낸 서울 시민으로서 왜 인천 시민이 나보다 더 강남에 먼저 와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못 막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왜?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못 막아. 예. 다른 사람들 우기지만 난 우기지를 못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로 3번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관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도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이제 수립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립권자를 한번 또 이렇게 써볼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군가? 수립권자가. 국토부 장관도 수립권자가 될 수 있고요. 시도지사도 될 수가 있고요. 시장 군수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제 수립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내년 한 제가 3월 달쯤 되면은 시험에 나오면 틀릴 만한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절대 구청장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칠 거라고요. 왜냐하면 시장 군수하고 구청장 쓰면 왠지 부드럽지.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은. 그래서 시험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부드러워. 부드럽게 느끼는 순간 날 또 만나야 돼. 또 만나야 돼. 좀 오래 만나야 돼. 장기 합격 계획을 수립해야 돼. 예? 구청장이 안 돼요. 그렇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안 된다 그러면은요, 가끔은 우리 학생들 중에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봤대 옆에서. 본인이 옆에서 봤다는 거야.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은 있으신데, 웬만하면 여러분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 틀리면 아마 선생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본인한테. 예. 왜냐하면 우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장이 뭐 한다 그랬을 때, 권한자 서울특별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면 결국 서울특별시장이 해요. 본인 명의로 하는 거야. 본인 명의로 해. 실제 그걸 하는 사람은 구급공무원이야.
근데 이분은 구급 공무원이 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 저는 구급 공무원이 하는 거라는 거지. 예. 그럼 안 돼. 주체가 중요한 거. 누구 명의로 하는가.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권한자일 때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할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구급 공무원이 해도 그 명의는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거지. 예. 자, 만약에 그러면 삼성 레미안이 아파트 지을 때 삼성물산이 지은 거야? 아니면 작업 인부가 지은 거야? 자기 인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틀렸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이제 구청장이 나오면 안 돼,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승인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시도지사가 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받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승인 안 받아요.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 자, 이건 뭐냐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받는 게 승인이에요. 요 이제 승인권자가 나오는데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행정 조직의 체계를 배웠다고 광양, 여수, 순천 세 개를 묶은 요 광양권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은 광양, 여수, 순천 요 세 명 시장이 공동 수립해야 돼. 당연히 셋이서 모여가지고 공동 수립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도장을 받아야 돼. 숙제 검사. 예. 승인은 누구한테 받겠어요? 다 어느 도 관할이야 이 사람들? 전라남도니까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입니다.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공동 수립시야. 저기는 군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장 셋이서 공동 수립하겠죠. 군수 있으면 군수도 포함되겠고 저기는 시장만 있으니까 시장 셋이서 공동 수립할 때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는 도장 받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나왔으니까 누가 수립할 때겠어 당연히 시도지사겠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 공동 수립 시. 그러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3명이 공동 수립해야 돼. 수립했을 때 누가 승인 받겠어요? 국토부 장관한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 행정 구조 그 체계를 알면은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광역도시 계획의 개념을 한번 본 거고, 그다음 우리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라 그랬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먼저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목표. 그러면 경기도 안산시 공업도시가 되겠다. 경주시 하면 뭘까? 경주시.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목표가 뭘까? 호두과자 그 목표 아니야 그거? 응? 목표가 아니야 그건. 천안시의 목표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천안시는요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된 역사가 1000년이나 됐어요. 천안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요 전국에 도로망이 뚫린 게 딱 1000년밖에 안 됐어요. 전국에 그 간선 도로망이 뚫린 게 고려시대 중기에 뚫렸어요. 고려시대 중기. 지금 딱 1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간선 도로가 만나는 데가 천안 삼거리야. 그래서 거기 아운의 장터라고 있죠. 거기가 유명한 이유가 각 도에서 올라오는 특산물들이 만나는 곳이 천안 삼거리에 있는 그 아운의 장터입니다. 거기가 그 유명한 거죠. 전국 교통의 중심 도시예요. 천안. 1000년 됐어요. 1000년.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KTX 중간에 한 번 서야 되는데 모든 도시가 우리 역에 한 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은 딱 한마디 있어요. 우리는 1000년의 교통의 중심 도시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잖아. 제일 먼저 쓴 게 천안이지. 한 번 더 썼죠. 이렇게요. 지금은 완전히 완행이에요. 완행. 지금 KTX가 거의 완행 기차더라고.
서울 출발하자마자 속도 내는 듯 하더니 광명에서 광명에서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천안에서 또 섰다가 오송 또 막 서는 거예요. 이거는 완행 그 기차 완행 기차 요즘에는 300km 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어느 도시 목표가 나오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인데 이게 행정 계획 중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거의 매년 나오죠. 도시군 기본 계획의 뜻이야 뜻.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의 뜻은요. 6개를 써야 돼요. 행정의 기본 단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6개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떠한 도시도 이 6개 중에 하나에는 다 포함이 돼요. 예. 6개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막연히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의인데요. 시험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써준 게 딱 기출문제 한 번 나왔어. 완벽한 문장은. 나머지는 다 잘라서 냈어. 6명 쓰기 힘들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절대 안 써. 2명만 써. 시군 다 그래. 6명 쓰기 귀찮으니까. 지문도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아.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아.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맞아.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이게 잘라서 내는 거예요. 다 잘라서 이렇게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개의 시군이 행정의 기본 단위잖아요.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한다 그러는데요. 이 공간 구조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통 2가지로 나눠요. 수직 공간하고 수평 공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직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건축물의 높이예요.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공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어느 도시는 건축물을 몇 층까지 짓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도시의 도로 부지의 비율, 녹지 비율, 공원의 비율을 갖다가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다 정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시일 때는 점하고 군자를 띈다 그랬죠?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요. 서울의 공간 구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서울의 공간 구조.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도심이 어디예요? 서울의 도심. 서울의 도심이 어디예요? 시청? 자기는? 예? 어디? 종로? 또 자기는? 모르겠어요. 의견을 제시. 명동, 다양한 이게 막 나와. 뭐 광화문 내거리, 종로, 명동, 뭐 시청 앞 광장 막 그러는데 어느 도시의 도심은요. 그 도시의 도시군 기본 계획의 명문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용산 북쪽이라고 나와요. 용산 바로 위 나와요. 용산 북쪽이 서울의 도심이라고 명문으로 나와요. 그럼 서울의 부도심이 어딘가? 역시 도시군 기본 계획의 명문으로 정하게 돼 있어. 서울의 부도심은 상식적으로요.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이야. 예. 그래서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여기가 서울의 부도심이에요. 그러면 도심이 중요할까? 부도심이 중요할까? 눈치가 있어야지. 예? 도심이 중요하면 내가 왜 물어보겠어. 예. 부도심이 중요해.
부도심은요 인구를 배분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 국가 있죠. 공산주의 국가는 인구를 배분해 줄 때 강제 이주를 시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를 배분해 줄 때는 사람들이 자연히 그쪽에 가서 살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와서 막 살게끔 아파트도 짓고 기업체도 막 유치시킨다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정이 됐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아파트 값이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상암동이었어요. 2006년도에 상암동이 부도심으로 들어왔어. 없다가. 그래서 상암동의 인구를 배분해 주기 위해서 상암 DMC라는 걸 만들어서요. 750개의 기업을 유치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데가 상암동이었습니다. 상암동. 예. 그래서 제 주변에 그 많은 분이 물어봤거든. 2006년도에 어디서 아파트 사면 되냐? 제가 상암동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 들은 사람은 몇 억씩 다 올랐지. 예. 저는 글로 안 갔습니다. 저는 어디서 산다 물어봐죠. 옥수동 재개발 지분을 샀어. 예.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 내가 더 많이 오르지. 예. 왜? 재개발 지분을 제가 사가지고 제가 5년 전에 입주했거든요. 여기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예. 거기가 저는 옥수 12구역인데 거기 옥수 13구역이야. 서울의 달 드라마 촬영지가. 예. 거기 그 주인공 있었잖아요, 예전에. 진짜 머리 좋다. 기억력다. 예. 그게 24년 전 드라마야. 내가 그 24년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지난번에 밤에 이렇게 케이블을 돌리는데 재방송하는 거예요, 전에. 화질도 약간 안 좋은 것 같은 재방송하기를 봤더니 밑에 써 있어. 24년 전 드라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억할 정도의 그 기억력이면은 앞으로 뭐 까먹는다는 공법을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24년 드라마의 주인공을 기억할 정도야. 그러면 공부할 때 기억력이라든가 두뇌는 충분하다. 단지 이제는 본인의 노력만 있으면 되겠다. 예. 그래서 거기 옥수 13구역이 예전에 그 서울의 달 드라마 촬영지였어요. 거기가 작년에 입주했어요. 거기가 30년 만에. 재개발 사업 시작한 지 30년 만에 작년 11월 달 입주했어요. 예. 제가 옥수 12구역은 35년 만에 입주했잖아. 예. 제 입주하기 전에 5년 전에 저는 지분을 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 35년만 입주하는 바람에 나이 60세 되신 분이 지분을 산 거예요.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 사고 싶어서. 95세 때 입주를 하셨는데 35년 걸렸거든요. 근데 95세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시고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입주한 사람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상속받은 다 원주민 상속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이 35년, 옆에 옥수 13구역 서울의 달은 거기는 30년 만 입주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인 거예요.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방침 다 종합적으로 다 나와. 도시군 기본 계획. 그래서 제가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을 갖다가 2006년도 걸 쫙 봤더니 종전에 서울의 부도심이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요게 4개만 있다가 2006년도에 추가된 게 상암하고 수색인데 수색은 별로거든. 아무리 부도심이라도 빨리 개발 안 될 것 같아. 상암은 엄청 빨리 될 것 같거든요. 상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종합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다 나와. 주택에 관한 계획,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계획,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계획도 나오는데요. 저는 서울의 상수도 보급률이 100%인 줄 알았어. 아니야. 95%밖에 안 돼. 서울 시민들 중에 100명 중에 5명 수돗물을 못 먹어요. 예, 90%밖에 안 돼. 예. 그 다음에 물과 공기의 순환 이런 게 나와요. 내가 결정적인 바 이거야. 물과 공기의 순환 이게 나한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천호동의 습지공원이라고 있죠. 거기서 계속 걸어가면은 서울숲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 서울숲까지. 서울숲에서 계속 걸어가면은요. 옥수동의 매봉산 생태공원을 지나서 남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가 바로 매봉산 바로 앞이야. 내가 아파트. 그러니까 매봉산 입구가
제 창문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이렇게. 앞에 내 거실에 보면은 동호대교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나는 보고 내가 제일 살고 싶은 데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골로 제가 재개발 지분을 샀는데 상암동하고 저울질했지. 상암동을 갔는데 상암동이 훨씬 낫거든요. 예, 염도. 그래서 이거는 뭘 보고 판단했는가? 바로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가지고 종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대요. 2006년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잖아요. 합격자 발표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합격자 발표잖아요. 다음 주부터 한 달 사이에 폐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사무실을 옮길 공인중개사가요. 새롭게 진입하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들한테 권리금을 붙여서 팔고 나가는 시기가 한 달 사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무실 권리금 받고 넘기고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만만하냐 그러면 그에 합격한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하고 싶어서 그 열망에만 가득 찬 사람한테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사무실을 권리금 붙여서 넘긴다고요. 그 본인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때 권리금이 없는 데 있죠. 없다가 새로 들어서니 권리금이 있을 리가 뭐가 있어. 다 옆에 부동산도 최초로 들어섰고 자기도 최초인데 다 그렇잖아요. 상암동으로 가버린 거다. 사람들이 상암동으로. 권리금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전체가 다 새롭게 조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권리금을 갖다 받고 넘겼는데 산 사람은 이 이상 계속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빠져나가 다 옆에서 다. 그렇잖아요. 인구 줄어들죠 여기는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인구가 줄어들고 어디가 더 인구가 늘어나는지 이런 걸 보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곳은 권리금을 받고 팔고 나가버리고 늘어나는 곳은 권리금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가서 또 선점하고 이런 것도 다 뭘로 봤냐 그러면 다 도시군 기본계획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종합계획이 다 나와요 여기서. 예. 예전에 우리 중량천 이제 썩은 물 흘렀잖아요. 요즘엔 아주 맑은 물이 흐르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아는 분이 중량천 옆에 사셨는데 여름이면 창문을 못 열었대요. 썩은 냄새 때문에. 이사 가려고 그러시길래 제가 한 2년 정도만 기다려보라 그랬거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물과 공기의 순환에 관한 계획에서 중량천을 갖다가 수질 정화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 중량천 수질이 정화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중량천이 물이 아주 맑아졌거든 지금요. 옆에다가 한강 고수부지처럼 운동시설 다 만들고 유채꽃을 확 심어놨어. 그 사진 찍으면 제주도인 줄 알아. 그 다음에 중량천 마라톤 대회를 해요. 노원에서부터 뛰는 거 이렇게 마라톤 대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창문에 딱 보면은 중량천 조망권. 원래 조망권이라는 말은 강에서 쓰는 거예요. 중량천 조망권 그래요. 아주 깨끗해졌거든요. 다 이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종합 계획이 모든 게 다 나와 이거. 예. 그래서 요 종합 계획이다. 수직 공간, 수평 공간.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시에서요 한강변 주변에 재건축할 때 50층까지 재건축 가능하게끔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 35층으로 줄였죠. 예. 그래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35층으로 줄었어요. 35층으로.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왜 50층을 35로 줄였냐 그랬을 때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요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앞에 5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하고 3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 조망권에. 어차피 안 보여. 어차피 안 보여. 근데 50층을 35층으로 줄인 게 사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충격받을까 봐 안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지질 조성이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 밑에가 진흙이 흘러, 진흙이. 밑에가. 땅에서 몇십 미터 밑에는요, 물하고 진흙이 섞여 있어요. 이게 출렁거리는 거야. 지진남이 같이 흔들려, 이게요. 흔든다고. 거기가 지금 강남의 몇 개 지역이거든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 다 무너져 버립니다. 흔들면요. 예. 그래서 이게 35층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수직 공간을 줄였어. 2006년도에. 예. 대신 이걸 넓혔어. 수평 공간을. 도로 부지, 녹지 부지, 공원 부지 넓혔어요. 대신. 예. 이건 줄이고. 예. 그래서 뒤에 나오는 토지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랬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의의가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가로 이번에 우리 법적 지위를 보세요. 147페이지. 국가계획과의 관계.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른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예. 뻔하지.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요. 다를 때는 뭐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당연히 부합돼야 되고요. 자, 가로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원칙적으로 6명 시장 군수가 수립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립권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요, 6명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 6명이 수립권자가 되는데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2명이 있어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 안 돼요.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2명은 절대 수립권자가 안 돼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면 다 틀려.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왠지 그런 것 같아. 틀린다니까. 예. 그래서 문장은 너무 부드러운데 막 빠져들다 보면은 다 틀려. 예? 그래서 절대 국토부 장관은 수립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여러 번 틀리고 돌아오겠지만 난 일단 가르쳤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어디서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잘 몰라.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고 다른 데서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걸 일로 틀린 지문 쓰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래서 공부 좀 하게 되면은 다 들어봤어 이제. 들어봤는데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게 전혀 없던 게 아니야. 요쪽에서 봤던 것을 요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틀리게 내는 거죠. 예. 그 여러분들은 왜 지나가다가 가끔 아는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언제 만났는지 모르는 사람 있죠. 알긴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 사람 혹시 그런 적 없어 혹시? 나만 그러나? 예. 그래서 길에 지나가다 아는 사람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 알긴 알아. 근데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방금 인사를 막 해요. 저한테 보면 내가 가르치신 분인가 보다. 예? 근데 어떤 분이 한날 저한테 반갑다 막 그래요. 그래서 학원은 뭐 잘 돌아가니? 그래서 뭐 예, 잘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상해. 나보고 공부는 잘 되시냐는 거야. 물론 나도 공부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할 질문 아닌 것 같지 않아? 공부는 잘 되냐 했더니 그분은 저를 학원에서 봤는데 저를 학생인 줄 아는 거야. 네? 그러면 최소한 선생하고 학생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학원에서 본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제가 자기 동료 학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는 잘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합격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기억력 좀 힘들겠죠, 그렇죠? 예. 합격 못하신 거지. 예. 그래서 최소한 학원에서 봤으면은 학생인지 선생님 구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요 전혀 엉뚱하게 틀린 지문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선가 봤던 것이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 본 것을 여기서 딱 내버려요.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들이 정하는 거예요. 도지사 절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다. X 절대 안 돼. 예. 왠지 그럴 것 같지만 절대 안 된다고요. 예. 147페이지 밑에 나왔고 다음 페이지 딱 봤더니
148페이지에 예외가 나와요. 인접 도시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나와.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걸 봤거든. 수원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제가 봤어요. 예전에 수원에 좀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원시 도시군 기본 계획 시니까 그냥 도시 기본 계획이죠. 봤더니 옆에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수원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수원시가 자기네들 땅만 가지고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옆에 화성시를 포함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조문이에요.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 이때 화성시장이 반대를 안 한 겁니다. 왜?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어. 왜? 수원에서 뭔가 도로도 뚫어주면서 축대도 쌓았는데 애매하게 걸쳐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때는 포함해서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수립 의무의 면제 보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예. 우리가 거기 보니까 뭐 다음에 정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빠진 게 있거든요. 하나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밑에 이게 빠진 게 우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 적어 놓냐 그러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하나만 더 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포함된 경우 이 두 가지를 써놓으시죠.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없어졌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이 첫 번째 보면 어느 시나 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면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란 얘기야. 광역시하고 붙어있는 시군은요. 광역시의 기능을 보통 분담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데 인구가 10만 이하의 시군이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요.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만 예전에는. 예.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광역시하고 붙어있지도 않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한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는 몇십 년이 지나도 바뀔 게 없는 도시인데 의무적으로 이거 수립하느라고 해가지고요. 예산과 인력이 엄청 낭비가 돼요.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따로 수립할 필요가 없죠. 예,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확정 및 승인 나오는데 6명 중에요. 4명이 있어요. 계급 높은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요 4명은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을 받잖아요.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면은요. 그걸로 끝이야. 수립하는 게 바로 확정되는 거야. 승인 안 받아. 옛날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라 그랬어. 지금 승인 안 받아요. 지금 승인은요. 힘없는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승인권자 하면은 승인권자는 도지사밖에 없어요. 도지사가 언제 시장하고 군수가 수립했을 때 군수 수립 시. 그러면 예전에요. 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라 그랬어. 근데 20회 시험부터 작년까지 이제 8년간은 말이죠. 이것이 삭제됐거든요. 그런데 삭제된 건데 시험에 네 문제나 나왔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없어진 것을 틀린 지문으로 해서 네 문제나 나왔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물론 시켜줄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장 하실래요? 예, 국토부 장관 할래요? 혹시나 누가 시켜준다 그러면 자기는 서울시장, 여기는 자기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계급은 누가 높아? 국토부 장관.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임기가 보장이 되나? 하루만 잘릴 수도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명분으로 보시는 분들 국토부 장관인데 실리를 따지는 분들은 인구 1,000만 명의 직접 투표로 선출돼서 민주적 정당성도 있고 임기도 보장이 되고요. 엄청난 예산도 갖고 있어요. 왜? 서울 시민이 내는 그 세금에다가 플러스 외국인들이 쓰고 가는 돈 엄청나거든요. 예. 10대 관광 대국이야. 대도시, 10대 관광의 도시 서울시거든요. 근데 계급은 차관급이야,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 서울특별시장이 그러는 거죠. 종전에 19회 시험 때까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이걸 들고 가야 돼. 국토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토부 장관이라면요. 특별시장이 가지고 올 걸 기대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서울특별시장이 들고 갈까요, 국토부 장관한테? 서울특별시장이 바라보는 국토부 장관은 자 1번 훌륭하신 분이다. 2번 곧 잘릴 사람이다.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법에는 가서 승인을 받으라고 만들어놨는데 국토부 장관 승인 안 받아. 지켜지지가 않아. 역시 광역시장도 안 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예 삭제해버린 거예요. 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라 그랬는데 지켜지지가 않아. 그래서 승인 받으라는 것을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승인 받으라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어버렸어. 현재 4명은 승인 안 받아. 수립하면 끝이야. 근데 4번이나 그 이후로 없어지고 난 다음 4번이나 승인 받는 거 틀린 문제로 나왔어요. 이따가 없어진 것들이 거의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현재 승인 받는 것은 이것밖에 없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그러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여기서 시장은 50만 이상 시장과 50만 미만 시장이 다 포함된 거예요. 현재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럼 이거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계속 나와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야. 매년 줄어들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뺏겨가지고 말 안 듣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용인시는 50만이 넘어요. 용인시가요. 작년에 용인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 작년에. 변경할 때 경기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아직까지 승인 안 해주고 있어. 왜? 본인이 5년 만에 한 번 행사하는 권한이야. 5년 만에. 5년 만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승인 안 해주고 있어요. 아직도 승인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 승인 오래 걸리겠다. 왜? 5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5년 만에 한 번 돌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도시군 기본계획도요. 서울시가 2006년에 수정되고요. 2011년, 2016년 작년에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이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바람에 시장님께서. 예.
그리고 5년마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도지사의 권한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승인 안 해주고 올해도 아직 승인 안 해줬어요. 지금 엄청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해서 다음 주 우리 외울 게 좀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외워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야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러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요. 금방 다 외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요, 우리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 그런데 한 반에 70명인데 한 2주 정도 지나면은요, 같은 반 애들 이름을 다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자주 보니까. 예, 자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좀 종류가 많습니다만은요, 이거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다 보면은 한 뭐 올 겨울만 지나고 나면은요, 줄줄 다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시간 지나면 다 해결해 주는 거니까. 다음 주에 그거 이제 외울 게 있고, 한 3월 달쯤 가면은 제가 이제 외웠나 안 외웠나 한번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때까지 안 외운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 예. 그래서 그때까지 안 외운 사람들은 제가 찾아내서 앞에다가 노래시키거나 그럴 겁니다. 예. 여러분들 날이 춥다고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 장기거든요, 장기계. 내년 이제, 여러분 10월 말에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프면 공부 못해요, 아프면은.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몸이 좀 고장날 만한 연령대에 있는 분도 있죠. 그래서 몸 관리도 하나의 그 시험 감을 생각하면서 몸 관리 좀 잘 하시면서 또 공부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몰랐던 거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합격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해놓은 게 얼로 절대 가진 않아요. 특히 공법이나 이런 거 공부해놓은 것은요, 평생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법 공부한 것 때문에 큰 도움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는 결석 없이 꼭 나오고, 결석하고 싶으면 다른 과목들이 있어요. 무슨 과목 얘기 안 하겠지만 결석에 큰 지장 없는 과목들이 있죠. 그런 과목들 결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